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파리의 한 건물.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레 다가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을 보니 곧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여성으로 22세인 안나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파리올림픽을 응원하러 다시 부모님과 살던 파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았어요. 저는 정치학과 언론학을 함께 전공하고 있기도 한데다가 제 꿈 또한 훌륭한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글 쓰는 것은 저의 생활이기도 하지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는 부족함 없이 자란 편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지만 네, 이제는 인정해야겠네요. 저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꽤 여유롭게 자랐어요. 이런 저의 배경은 늘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기에 저는 최대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쑥스럽긴 하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이십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외곽이긴 하지만 물려받은 성과 저택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부유층만 다니는 학교에서 좁은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평범한 공립학교를 다녔죠. 부모님의 그런 교육은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저의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절약하는 법도 배워나갔죠. 가끔 제가 저도 모르게 여유로운 사정을 티내게 될 때는 친구들의 놀라는 눈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평범하지 않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죠. 사촌들이나 아주 가끔 만나는 부유층 이웃들은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더군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지지 않고 불려나가려는 생각, 가진 것을 뽐내고 싶은 생각, 일반인들을 비웃는 마음가짐 등이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로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정치학과로 진학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나니 언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군요. 정치인들의 행보와 세계 정세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은 언론인들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로 기특해 하셨지요. 저는 곧 제가 잘 모르는 곳인 아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발빠른 실행력으로 일본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가게 되었지요. 일본을 선택했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원했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제가 아시아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유일하게 교환학생 공고가 붙은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이고요. 부모님은 역시나 저의 이런 행보를 정말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품은 뜻과 꿈을 응원해 주었지요. 저는 대학교조차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파리 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안전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공항에서 길을 묻는데 영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거리 아무 곳도 아닌 바로 공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공항이라면 자고로 해외여행을 오가는 곳이니 영어는 기본적으로 통할 줄 알았어요. 제가 프랑스어도 아닌 영어로 물었는데도 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들도 영어를 하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 영 영어처럼 들리지가 않았죠.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고 일본에 1년간 있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의 발음 방식으로는 영어가 제대로 구사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일본 대학교에 처음으로 왔을 때 받은 환대는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만요. 일본인 친구들과 교수님들은 푸른 눈의 금발머리 외국인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늘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쳐다보는 것인지 그저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이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도 영어면 잘 통한다기에 영어 공부만 열심히 했지
일본어 공부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기본적인 일본 대화 문장 몇 개를 외워오긴 했지만요. 그들에게 섞이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그들의 문화와 생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제가 일본어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웃으며 제 말을 받아주었어요. 제가 교환학생 적응 프로그램 중 고충 상담 시간에 교수님에게 일본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저와 더 쉽게 어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회유책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제 학교 생활이 더 나아져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 그들의 생각과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론인이 꿈이다 보니 일본어를 잘하게 되고부터는 매일 일본의 뉴스와 기사를 열심히 보곤 했지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나라를 잘 골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일본이고 역사적으로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열려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의아했던 것은 같은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매우 안 좋게 보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조차 수업 시간에 한국을 비난하고 안 좋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국을 일본에 비하면 문화 수준과 발전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요. 제가 프랑스를 떠나오기 전에 한류 문화에 빠진 친구들을 보곤 했었기에 한국의 인식은 원래 긍정적이었어요. 일본에도 종종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지요. 그런데 곧 그런 목소리는 비난받곤 했어요. 어떻게 일본을 따라한 문화를 동경하냐고요. 한국의 문화는 돈벌이를 위한 저질적인 문화라고도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듣고 기사와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살아보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과거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제가 일본에 있은 지 1년이 흐르고 저는 다시 파리에 들르게 되었어요. 바로 파리올림픽 때문이죠.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제가 살던 도시인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에 뿌듯하게 말했지요. 그런데 저는 듣고야 말았어요. 친구들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파리에서 올림픽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둥, 지난 도쿄올림픽을 못 봤냐는 둥, 우린 이미 개최했는데 파리에서 개최한다고 그게 자랑스러울 일이냐는 둥, 파리는 더럽고 위험한 도시라서 싫다는 둥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고 가방만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도 표정 관리를 하며 잘 어울려 보려 노력하느라 혼이 났지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들이 저에게 처음 보는 아주 환한 미소로 다가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파리올림픽을 보러 가고 싶은 친구들 몇이 모였는데 네가 집에 갈 때 함께 구경 갈 수는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파리에 살다 왔으니 함께 가면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뒤에서 파리를 그렇게 욕하던 친구들이 표정을 싹 바꿔 함께 가도 되냐고 안내까지 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화가 치미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래, 파리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한번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승낙해 주었지요. 그리고 숙소도 따로 잡을 필요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저희 집에는 어차피 방이 많이 남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제가 파리에서 꽤 부유한 집안의 딸이구나를 추측했는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아니면 고마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지요.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서열이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들면 무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찌됐건 저는 응원단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 사촌이 대표로 출전하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아시안이 파리 국기를 들고 저와 함께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도되면 꽤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뒷말하는 것에 많이 실망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도움받은 일도 있었기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올림픽 개막식 일정에 맞추어 파리로 돌아왔지요. 파리 공항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취재진을 보니 저는 정말 뿌듯하더군요. 그러나 일본인 친구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해댔어요. 파리 공항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불편하다느니 화장실은 왜 이렇게 생겼냐느니 말이죠. 물론 그들이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기에 프랑스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편하게 욕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듣다가 말했어요.
저기 잊고 있나 본데 여기 프랑스인 한 명 있습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일본인 친구가 말했어요. 아, 미안. 네가 너무도 일본에 동화되어 일본인이라고 착각했나 봐. 그런데 너도 일본에 있어봐서 알잖아. 일본보다 나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 제가 그들의 문화를 너무 존중해주고 맞장구 쳐줘서 일본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아무튼 어렵게 부모님이 구해주신 개막식 표로 개막식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개막 공연들이 너무도 뿌듯하여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불만은 여전했지요. 도쿄올림픽 때보다 질이 너무 떨어진다. 프랑스가 예술적으로 훌륭할 줄 알았는데 우습기만 하다 등으로요. 조금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은 늘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해서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친구들 표까지 여러 장을 구해달라고 한 것에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표를 구해주고 안내까지 해주었으면 개막식을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던 제 예상을 무너뜨리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도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하는 건 별로이지 않나요? 그리고 입장식을 할 때 한국을 프랑스가 북한으로 잘못 호명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북한이라고 호명한 것은 정말 큰 실수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친구들은 그것을 듣고는 깔깔거리고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잘못 불린 것에 대해 고소하다는 식으로요. 저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호감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일본에서 접한 기사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곤 했어요. 그런 제가 들을 때도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프랑스의 언론인이 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해버리면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에도 그 실수는 프랑스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지요. 개막식이 끝나고 늦은 저녁 부모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은 예상보다 더 좋은 집이라며 너무도 기뻐하더라고요. 파리에 온 것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게 더 좋아 보였어요. 부모님은 친구들을 반기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친구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친구들은 파리에 온 김에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파리 곳곳을 안내해 주기를 원했고 저는 프랑스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주어야 했어요. 친구들은 저더러 메달전 때만 보면 된다고 계속 설득했죠. 저는 취재진들의 취재 모습과 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속속들이를 다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한날은 사촌의 예선전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다니도록 했더니 갔다 와서는 온통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서 일본 사람을 발견해서 따라다녔다느니 대중교통이 왜 이렇게 최악이느냐는 둥 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오려 했습니다. 그쯤이었어요. 경기를 보는데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일본 친구들이 일본인의 준결승전이 열린다며 보러 가자고 해서 보러 갔다가 발견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인 선수들은 모두 예의가 바르고 한국인 코치진들은 빠릿빠릿하게 선수를 보조했어요. 그 모습이 인상 깊어서 그 뒤로는 한국인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일본에서들은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한 어린 한국인 탁구 선수는 긴장되는 순간에도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느 펜싱 선수는 내내 심판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기사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언론인이 아니었기에 제 SNS에 인상 깊은 것들은 짤막히 기록하곤 했지요. 저의 그런 의견들은 일본인 친구들에게 하나도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치 한국인을 까내리고 일본인이 더 우월해 보이려고 애쓰고 동동거리는 것만 같았죠. 하야타 선수가 메달을 따고 한국인 선수가 메달 획득에 실패한 순간에도 말이에요. 하야타 선수는 승리를 거머쥐고도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반면 패배한 어린 한국인 소녀는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저에게 친구들은 한국인들의 오만하고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패배한 주제에 괜찮은 척한다고 말이지요. 그때부터 혹시 내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보기 시작하자 한국 선수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심판의 판정이 이해가 안 갈 때조차 순순히 수긍하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 선수들을 비웃을 때 정말로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경기가 바로 양궁 경기였는데요. 양궁 분야에서는 한국인들이 거의 다 재패를 하더군요. 제가 정말 간절히 응원해서 드디어 프랑스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응원을 하면서도 양궁의 메달들은 한국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한국에게 메달을 몰아주는 행사. 라고요. 저는 정말로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양궁 경기를 손에 꼽으며 기다리고 응원하는 걸 보고 일본인 친구들은 비웃더군요. 양궁 경기를 뭐하러 봐? 한국 애들이 꼼수를 써서 매번 이기는걸? 제가 양궁 경기에서 꼼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자 친구들은 제 말을 외면하더라고요. 그제야 진짜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한국 선수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며 한국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나 저의 일장연설에도 그들의 표정은 나빠지기만 할 뿐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나마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한 친구만이 나중에 몰래 다가와서 사실은 나도 한류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티낼 필요는 없어. 그게 사회생활에 좋은 방식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그 친구와 둘이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라고 하던데 무료에다가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녀온 프랑스 친구들이 너무 멋진 곳이라고 꼭 가보라고 추천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에 빠져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던 한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은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했지요. 한국 음식을 맛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명을 받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까지 검색해서 방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일본인 친구는 평소 얘기하지 않았던 한류 문화에 대한 애정을 저와 둘이 있으니 가감없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신나게 설명해 주기도 했지요. 저는 코리아하우스에서의 일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 접속했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이 제가 일본 국기를 들고 함께 일본인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자랑해 놓았더라고요. 금발머리 외국인이 일본을 응원하는 것을 우월함을 증명하는데 사용하기라도 하듯이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군요.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제 얼굴을 떡하니 올린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일본인 친구들을 먼저 보낸 후 부모님과 프랑스 친구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한국으로 교환학생 갈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코리아하우스에 방문했어요. 다른 공연을 더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어져서요. 저는 코리아하우스의 넓은 홀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모습에 한국인들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와 다정한 태도로 말이에요. 일본 문화에서 다정한 미소 안에 감춘 의도를 파악해가며 지내왔던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의 저 다정함 뒤에는 어떤 의도가 없다는 것을요. 순수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한 그들에게 저는 이제 사랑에 빠져보려 합니다. 한국인 선수들의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훌륭한 세계 정치, 언론인이 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프랑스 여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정말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고 훌륭한 언론인이 되기를 응원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상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각색하여 나이먹고에서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